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기 치아 관리 언제부터 해야 될까요? 것처럼 치아도 건강검진, 정기검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기 치아도 검진이 필요해서 우리가 영유아 검사할 때도 치아 살짝 봐주시기도 하죠.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검진도 해야 되지만 관리는 그때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기 치아는 병원도 가야 되지만 관리하는 시기는 태어나면서부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태어나서 누가 해주냐? 요즘에는 보통 이제 산후조리원을 많이 거쳐서 이제 집으로 오시기 때문에 산후조리원에 계실 때 거기 신생아실에서 관리해 주시는 선생님들이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손가락에 거즈 이렇게 감아가지고 애기 먹을 수 있는 물, 수돗물 바로 하는 게 아니고 팔팔 끓여서 식힌 물, 분유탈 때 쓰는 물, 그런 물 콕 찍어서 입안에 이렇게 가볍게 닦아주세요. 그리고 이제 이가 나면 이제 실리콘 소재로 된 핑거 칫솔, 그래서 손가락에 딱 끼워서 쓰는 거 있죠. 그걸로 잇몸 마사지 하는 것처럼 부드럽게 문질문질 해주시면 됩니다. 하루 2번 정도 하시면 좋은데 더 많이 하셔도 되고 아기가 싫어하면 더 적게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싫어하지 않도록, 왜냐하면 이제 이거 싫어지면 갈수록 더 이빨 관리해주기 힘들거든요. 아기도 이렇게 엄마가 입안에 뭘 문질문질 해주고 하는 게 즐겁고 재미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기랑 친해지기 해라, 이렇게 얘기해드리는 거예요. 이 나기 전부터 잇몸 마사지, 그거는 그러니까 네, 맞아요. 지금 이 나기 전부터 하는 거예요, 잇몸 마사지를. 근데 이빨이 올라오기 시작하면 핑거 칫솔 쓰시면 되고요. 그전에는 그냥 핑거 티슈나 거즈로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잇몸 마사지 하라고 하는 게 친해지려고, 너 뭔가가 입속에 들어와서 이렇게 문질문질 해야 돼, 이거 자꾸 알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애기는 위생적인 문제보다 그러니까 습관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은. 네. 그래서 좀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나기 전부터 마사지. 근데 쓰실 때 핑거 칫솔은 이빨이 올라오고 난 뒤부터 쓰셔도 되고, 그전에도 쓰셔도 되긴 하지만, 그전에는 그냥 거즈나 핑거 티슈, 이런 것들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너무 깊숙이 손가락 넣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자연스럽게 아기가 입 벌렸을 때 손가락 들어가는 정도, 요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이가 4개 이상 나면, 내 눈에 보이는 게 4개 이상 났다 그러면 유아용 1단계 칫솔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제가 어제 그 강의 동영상 찍으려고 또 서울에 막 갔다 왔는데, 그때 누가 그 소리를 했는지 기억이 안 나네. 어떤 분이 저보고 그 유치 이거 관리 때문에 물어보시던데, 자기 아기는 태어나면서부터 이빨이 하나 올라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아기들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아기가 태어났는데 이빨이 하나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경우. 근데 그런 아기들이 좀 빨리 이빨이 나기도 하지만, 또 하나 조금 살짝 올라왔다고 해서 계속 막 이어서 쭉쭉쭉 나오는 게 아니고 좀 천천히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 아기들이 워낙 영양 상태가 좋고 발육이 빨라서 뱃속에서부터 이미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이 나기 전에 한 번 정도, 그러니까 좋아하면 2-3번으로 늘리셔도 상관은 없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친해지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2-3번으로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치과는 언제 가냐?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치과는 이제 영유아 검진할 때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말고 이제 영유아 검진하러 간 김에 이빨 봐주는 거 말고 진짜 내가 자진해서 치과 이제 가야지 하는 게 언제이냐, 그 말이거든요. 자, 언제냐면 시기를 정해줄 수는 없어요. 개월수로. 왜냐면 아기들이 치아가 나오는 시기가 다 다르거든요. 그죠? 똑같은 몸무게에 똑같은 달수 채우고 나와도 아기마다 이빨이 올라오는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빨은 언제 뭐 몇 개월 있다가 가세요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아니고, 조금 그 이빨 상태를 보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렇게 얘기해 드립니다. 치아가 엄마 눈에 8개 보이면 첫 치과를 방문합니다. 네, 8개 나면 첫 치과. 그 다음에 송곳니까지 나오면 또 한 번 더 방문합니다. 이가 날 때쯤 되면 잇몸이 가려워요. 이제 살을 뚫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가 간질간질하고 굉장히 막 침도 많이 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엄마들이 아기가 이빨 날 무렵에 잘 깨요, 자다가.
안 그런 아기도 있지만 그런 아기들도 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다가 이렇게 깨가지고 뒤척거리고 잠을 깊이 못 자고 이런 아기들은 혹시 우리 아기가 지금 이가 나려고 하는 중이다 그러면 머리맡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손가락 핑거 칫솔 두고 주무셨다가 얼른 딱 잠결에라도 끼고 잇몸 문질문질 한번 해주시면 시원해서 다시 잠을 자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설명해드리면 그래서 우리 애가 요즘 자주 깼군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가 날 무렵의 아기는 잇몸이 몹시 가렵다, 우리가 등 가려울 때 안 긁으면 완전 미쳐버릴 것 같이 비비적거리는 것처럼 아기도 이가 너무 가려운데 그 안 긁어주면 잠 못 자요. 그래서 머리맡에 꼭 두고 주무시고요. 이가 나려고 하는 아기들의 특징은 보통 침도 좀 많이 흘리지만 직수하는 아기들은 엄마 유두 꽉 깨물기도 하고, 젖병 쓰는 아기들은 젖병 물고 막 잇몸으로도 막 이렇게 막 흔들면서 씹고 막 뜯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우리 애가 이제 이가 나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대처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치발기 한번 볼게요. 제가 사진을 좀 찾아봤더니 치발기가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뭐 나무로 된 것도 있고 실리콘으로 된 것도 주로 많이 있죠. 근데 실리콘도 회사마다 말랑거림, 폭신폭신한 그 느낌들이 조금 달라서 좀 소프트한 것도 있고 하드한 것도 있고, 그래서 아기가 뭘 좋아할지 몰라. 그래서 다 준비했어. 갑자기 트와이즈 노래가 생각이 나네. Yes or No. 뭘로 고를지 몰라서 뭐 그런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사실은 치발기는 우리 아기가 사용할 물건이죠. 특히 아기가 입속에 넣어야 될 물건, 아주 예민한 물건이잖아요. 그러니까 뭘 좋아할지 모르니 엄마 마음에 드는 것만 고르지 마시고 1차로 엄마 마음에 들기도 해야 되지만 아기가 써보고 좋으면 자기가 더 씹고 물고 뜯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만 뭐 사시는 분은 없겠지만 가급적이면 다양한 거 사시는데 입에 들어가는 쪽에 이제 그 사이즈, 예를 들면 손가락 모양이랑 지금 저기 저 꼭지 모양이랑 입속에 들어가는 부분이 조금 똑같잖아요. 그러면 두 개 중에 나는 하나만 살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모양을 살 것 같아. 그래서 좀 딱딱한지 부드러운지 이런 것들, 질감, 그 다음에 이제 향이 있는 것도 있어서 향도 조금 맡아보시면서 가급적이면 조금 다르게 선택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치발기 나무로 된 것도 그냥 애기 감각 발전시키고 하기 위해서 발달에 좋으니까 하면 좋은데 나무 치발기 이건 어떻게 소독을 해야 되죠? 그 젖병 소독기 이런 데다 넣어서 해야 되나? 저는 옛날 사람이라 삶는 게 좋아가지고 좀 원목으로 된 건 어떻게 삶지? 계속 그 생각을 막 하고 있었는데 어떤 분이 젖병 소독기에다 넣으면 안 돼요 하시는데 그러면 되겠구나 그 생각도 하기는 했어요. 자, 치약은 언제부터 쓰나요?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치약은 무불소 치약 아니에요. 불소가 들어있는 치약 얘기하는 거고요. 여러분들 마트에 가시면 뭐 포도맛, 딸기맛 막 이런 거 있죠. 그런 치약 얘기하는 거고요. 앞에 무불소, 불소가 함유되어 있지 않다. 요거는 치약이 아닙니다. 그냥 요거는 세정제입니다. 불소가 들어있지 않는 치약은 충치 예방 효과가 1도 없습니다. 그래서 무불소 치약은 치약의 기능이 아니고 그냥 세정제, 이런 거 뭐 그냥 물로 닦기에는 조금 껄쩍지근하고 뭐라도 조금 발라줘야 조금 마음이 개운하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쓰는 거지, 치약인데 무불소 치약은 충치 예방 효과가 전혀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1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불소가 들어있는 치약은 삼키지 않도록 하는 게 좋다고는 해요. 아니고 뱉으라고 만든 거기 때문에 가능하면 치약은 아기가 뱉을 수 있을 때, 그래서 24개월 전후에 어떤 애기는 18개월도 가능하고 어떤 애기는 뭐 28개월 정도 돼야 가능한, 그래서 가글이 가능하면 입에 넣었다가 다시 뱉는 거를 할 수 있는 아기들, 그래서 가글이 가능하면 사용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애가 가글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어떻게 봐요? 자, 엄마 따라 해봐. 그래서 물을 입에다 넣으시고 엄마가 한 다음에 뱉었어. 그리고 나한테 너도 물 입에다 넣고 삼키지 말고 뱉어봐 했는데 아기가 뱉어. 그러면 하면 돼요. 근데 어떤 애기는 꼴딱 삼키고 패 막 이렇게 하죠. 그런 아기는 쓰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가글이 가능하면 써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만 갖고도 충분한데, 아기 이빨 관리는 물만 갖고도 충분한데
그러니까 그냥 너가 물만 갖고 닦여주기에는 조금 껄쩍지근해. 그러면 아까 말한 무불소 치아 세정제, 뭐 핑거 티슈 이런 걸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기들은 우리가 유치도 있고 영구치도 있죠. 영구치라는 너무 고마운 선물을 하나 받을 게 남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유치는 너무 일찍 나. 빠른 아기는 막 4, 5개월 되면 나버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린 아기들은 엄마 말귀도 잘 못 알아듣지만 우리가 어떻게 좀 제어를 하기가 힘들어서 치아 관리가 안 돼. 어쨌든 아기는 씹어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이빨이 나는 거거든요. 근데 관리가 안 될 때 나기 때문에 이때는 그냥 우리가 너무 억지로 막 아기를 막 붙들어서 막 이빨을 닦고 하기보다는 이빨을 닦아야 돼 하는 거 요런 것만 좀 잘 가르쳐 주시고 본격적으로 유치가 빠지고 영구치가 올라오면 그때부터 다시 이제 관리를 좀 잘 해주시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너무 막 이빨을 못 닦여서 엄마가 막 애간장이 놀거나 우리 애는 왜 이렇게 이빨을 안 닦아서 나를 힘들게 하지? 이것보다는 조금 내가 이빨을 정말로 잘 관리해줘야 되는 그 시기가 될 때까지는 아기가 입을 잘 벌리게 하고 양치질하고 이런 것들이 참 재미있어. 이거는 해야 돼 하는 거를 좀 알려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만 갖고도 충분하지만 물리적인 힘을 좀 이용해서 이렇게 문질문질 해주고 하는 거는 중요하세요. 녹차. 혹시 녹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녹차. 그래서 녹차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분은 그냥 뭐 티백을 좀 연하게 우려가지고 보리차처럼 만들어서 드신다거나. 그래서 녹차 내가 한 잔을 마셨을 때 들어있는 불소양이랑 뭐가 똑같으냐면 여러분들 지금 집에서 쓰고 계시는 치약 있죠. 그 치약을 파달만큼 짜셔서 아침, 점심, 저녁 3번 이빨을 닦으셨을 때 내 몸에 흡수되는 불소양이랑 녹차 한 잔 마셨을 때에 들어오는 불소양이랑 똑같다. 그러면 녹차에 얼마나 불소가 많이 들어있는지 우리가 살짝 간접적으로 체험이 되겠죠. 그래서 불소가 들어있는 걸로 좀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치발기처럼 생긴 뭐 칫솔도 있고 그러네요. 그래서 뭐 칫솔인 듯 치발기인 듯 헷갈리는 것도 있긴 있습니다. 자, 보시면 360도 이렇게 모가 있는 게 있고요. 한쪽 면 혹은 양쪽 면으로 이렇게 있는 것도 있어요. 보시면 실리콘 소재로 되어 있는데 모가 굉장히 가느다랗게 보이는 게 있고 좀 통통하게 보이는 것도 있고 그죠? 아기가 쓸 물건은 좀 이름을 좀 예쁘게 좀 붙여주세요. 뭐 옥수수 칫솔이야. 뭐 저는 옛날 사람이니까 뭐 이렇게 붙인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아기들은 손에 뭘 쥐어주면 어떻게 해요? 입에 넣죠. 자기가 넣으면서도 자기가 넣는데도 깜짝 놀랄 거예요. 그러면서 말 빨고 씹고 막 장난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거 1번 칫솔이야 하고 하루 놀게 해주시고 그 다음 날은 또 이거는 뭐 다른 뭐 무슨 칫솔이야 하고 또 놀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 칫솔도 한 3, 4개 정도 준비하신 다음에 아기랑 친하게 지낼 수 있는 시간 그래서 한 칫솔당 한 3번 정도 그래서 사이클을 돌려가지고 뭐 그래봤자 열흘이면 다 인사 끝나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엄마가 자 우리 오늘은 옥수수 칫솔로 이빨 한번 닦아보자 그러면서 이제 엄마가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주도가 돼서 이렇게 닦아주고 문질러 줘 보시면 아기가 유독 좀 더 좋아하는 게 보일 수도 있고 좀 싫어하는 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몇 번만 해보시면 우리 애는 확실히 이 칫솔을 더 좋아하네. 우리 애는 확실히 이건 조금 싫어하네. 요런 게 조금 감이 올 거예요. 그래서 아기가 좋아하는 칫솔을 선택해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가 나는 순서 보시면 여기에 적혀져 있는 순서대로 보통은 그렇게 납니다. 1번, 2번, 3번, 4번 순으로 그렇게 올라오는데 생뚱맞게 갑자기 4번 자리나 뭐 3번 자리 혹은 6번이나 7번 자리가 먼저 올라온다. 그러면 치과를 가보십시오. 네, 왜냐하면 뭐 이빨이 순서가 꼭 정해져 있는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상 없다라고 하는데 혹은 그래도 대중적으로 가장 많은 사람이 1번, 2번, 3번 순으로 나는데 혹시 우리 아기가 1번, 2번, 3번, 4번이 나야 되는데 거기에 뭔가 방해 요소가 있어서 다른 번호 자리가 먼저 올라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치과 의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봐서 몰라.
그러니까 고를 때 생뚱맞은 자리에 이빨이 우리에게는 올라오네. 그러면 치과를 한번 가보시는 게 좋습니다. 영구치 어떨까요? 영구치는 6번까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제 만약에 송곳니라고 치면 송곳니 있죠 여기 자 송곳니 뒤에 바로 있는 어금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아동 그 이빨로 보고 있어서 그런데 여기 8번까지는 유치예요. 그 다음에 10번 그 다음에 9번 10번 11번 12번이 되겠죠. 그까지는 그거 2개 그러니까 2개 해가지고 양쪽에 있으니까 8개 그거는 이제 영구치. 그럼 아기도 영구치는 한 번 나면 끝이에요. 유치처럼 빠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9번 10번부터 이후에 나오는 이빨은 관리를 잘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지금부터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육아를 전담하고 있는 사람이 주로 범인. 아빠는 별로 그렇게 많이 오랫동안 안 보잖아요. 엄마만큼. 그래서 엄마가 주범이기 때문에 그럼 뭘 해야 돼요? 엄마가 치아 관리를 잘해야 되죠. 자, 아기한테 뽀뽀하지 마세요. 뽀뽀하지 마세요. 이제 막 출산한 산모 대상으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 따지면 지금 현재 산후조리원에서 조리 중인 산모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7명 A그룹, 7명 B그룹으로 나누어 가지고 이제 A그룹은 7년 동안 치아 관리를 엄청 열심히 해준 거예요. 그리고 관여를 계속했죠. 아주 적극적으로. 그 다음에 B그룹은 관여를 전혀 안 한 거예요. 그냥 네가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해놓고 7년 후에 그분들의 자녀들 이빨을 본 거예요. 엄마 이빨을 본 게 아니고. 근데 자녀들 이빨을 봤는데 A그룹은 치아가 진짜 양호해. 근데 B그룹은 별로 좋지 않다는 거죠. 보통 이하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논문만 봐도 엄마 이빨을 관리를 잘하면 아이가 얼마나 치아가 튼튼해지는가 괜찮은가를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논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출산을 이미 하신 분들 그 다음에 예정이신 분들 여러분들 치아 관리를 정말 잘해야 됩니다. 자, 건강한 유치를 위한 예방 종류 중에 실런트라는 게 있는데 이거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아까 영구치 제가 얘기했는데 송곳니 뒤에 있는 칫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화면에 보시면 씹는 면이라고 써져 있는 밑에 있는 거 이빨 그죠? 그 이빨은 영구치가 아니고 유치이고요. 그 뒤에 있는 거 그 뒤에 있는 큰 어금니 2개가 영구치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영구치는 한 번 나면 끝이죠. 그러니까 올라오면 관리를 미리미리 잘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실런트라고 해서 치아 홈을 메우는 건데 자, 제 주먹이 이빨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빨인데 이 이빨을 보시면 여기 홈이 있잖아요. 이 어금니에 홈이 없으면 입 먹을 수가 없어요. 여기가 반듯하면 음식이 씹히지가 않아. 그래서 홈이 있는데 이 홈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음식물이 여기 좀 잘 끼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여기 중간 부분부터 이제 썩기 시작하는데 차라리 이렇게 눈에 보이게 까맣게 썩으면 괜찮아요. 관리해 주시다 까맣게 썩으면 얼른 치과를 가면 되는데 이게 치아가 하얗게 썩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치과 가시면 조금 늦었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의료보험 다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의료보험 적용이 돼서 실런트라고 해서 치아 홈을 메우는데 여기를 이렇게 미장하는 것처럼 반듯하게 쫙 매끈하게 이렇게 뭘 바르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가볍게 한번 발라줘서 옆에 보면 실런트 하고 난 후에도 보면 홈이 보이죠. 그래서 가볍게 뭘 하나 발라줘서 썩는 게 조금 덜 썩도록 이렇게 해주는 게 이제 실런트거든요. 그래서 실런트 해주시는데 요게 보험 적용이 이제 됩니다. 보험 적용이 돼서 초등학교 학생들까지는 보험 적용이 돼서 하나에 뭐 한 5, 6천 원 4천 얼마에서 그러니까 보통 5, 6천 원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레진이라는 게 있어요. 레진은 이제 다 있는 분들이 제법 많이 계실 겁니다. 레진은 어떻게 하는 거야? 썩은 부분을 이렇게 갈아내고 뭘 이렇게 붙여서 때우는 거죠. 근데 레진이 초등학생까지 또 보험 적용이 됩니다. 이게 언제부터 됐냐면 레진은 코로나 터지는 해. 그 해부터 적용이 되었습니다. 몇 년 안 됐죠. 그래가지고 이제 레진이 되는데 레진은 조금 치과를 늦게 가서 이미 조금 썩었다. 어느 정도가 썩은 부분이 있다.
치아 우식증이 좀 발생이 된 지가 꽤 됐다. 그러면 긁어내고 레진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요거는 내가 치과를 가서 원장님 레진 해주세요, 실런트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원장님이 보시고 아 이거는 실런트를 하면 되는 거고요, 이거는 레진을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이거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원장님이 보시고 실런트를 하든 레진을 하든 이렇게 해줄 건데, 레진은 아무래도 좀 비싸죠. 아마 해보신 분은 알 텐데 좁쌀만한 사이즈도 보통 보면 한 10만 원 가까이, 5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 정도 되고요. 조금 부위가 넓으면 막 15만 원, 20만 원 하거든요. 근데 초등학생까지는 레진도 보험 적용이 된다. 그래서 한 3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별로 비싸지 않아. 그래서 지금은 걱정 안 해도 되죠. 레진은 안 되고 실런트만 될 때는 괜찮았는데, 이제 늦게 치과 가신 분들이 레진 하면 그때 몇십만 원씩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레진도 아기들, 아이들 다 보험 처리가 되니까 얼마나 우리 주머니 사정이 가벼워졌습니까? 그래서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가장 빨라요. 이때까지 이빨이 8개, 9개, 10개 났는데 나는 아직 한 번도 치과를 안 갔다. 그런 분은 오늘 이 시간 이후에 빨리 날을 잡아서 치과를 한번 가시면 좋고요. 그때 가셔도 돈이 크게 많이 들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런트와 레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어금니가 나면 이제 레진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금니 날 때는 이제 올라올 때마다 가셔야 돼요. 이빨이 막 순서대로 이렇게 천천히 간격을 두고 올라오지 한꺼번에 어금니가 쫙 올라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8개가 나면 치과를 가시고, 그 다음에 송곳니까지 나면 치과를 가시고, 이거는 정기 검진, 미리 검진하라는 거고, 이제 어금니가 올라오기 시작하면, 송곳니 뒤에 이제 어금니잖아요. 그러니까 어금니가 올라오기 시작하면 올라올 때마다 갑니다. 왜냐면 다 올라오고 나면 좀 늦어요. 어차피 실런트는 홈만 발라줄 거기 때문에 이빨이 이렇게 다 올라오고 난 뒤에는 늦고, 요렇게 치아 홈이 보일 정도로만 올라오면 갑니다. 홈 보일 정도면. 왜냐면 홈 부분만 하는 거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단 것 많이 먹으면 이가 썩는다 우리가 얘기하는데, 자일리톨은 괜찮아요. 자일리톨도 단 거죠. 네, 자일리톨 설탕 대신에 아마 자일리톨 쓰고 계시는 분도 많이 있을걸요. 네, 자일리톨은 되게 고마워요. 아마도 여러분들도 자일리톨은 충치 예방이 돼, 아마 이런 말 들어보시기도 해줬고요. 그 다음에 2000년도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온 게 자일리톨 껌 들어왔죠. 그래서 어떤 분은 그거 껌 이름 아니야 라고 하는데 당 이름이고요. 자일리톨은 치아에 매우 좋고요. 아마도 껌 선전할 때 뭐 초록색 옷 입은 할아버지가 나와갖고 막 히바히바 춤추면서 자기 전에 양치질하고 이빨 닦고 난 뒤에 자일리톨 껌 씹으면 도움이 된다, 충치 예방에 도움이 된다, 이런 말 우리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사실 자일리톨 껌 사면서도 이게 진짜 충치 예방이 될까, 이런 의심 해보신 적 없어요? 의심 많이 해보셨죠, 솔직히. 네. 그래서 이게 왜 자일리톨이 충치 예방이 되는지, 왜 도움이 되는지를 좀 알려드리려고요. 그러면 아마도 자일리톨 껌 씹으면서 여러분들이 엄청 만족하고 진짜 나 충치 예방 잘 되고 있어, 이런 느낌으로 더 열심히 씹으실 것 같아요. 자, 뮤탄스균, 충치균은요, 먹이하고 거주할 집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먹는 게 당이고요. 충치균의 먹이는 당입니다. 당 달달한 거. 그다음에 장소는 우리 이빨에 끼는 미끈미끈한 물때. 그래서 요게 이제 일명 이제 요게 글루칸인데, 글루칸이라고 얘기하면 알아듣는 분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플라그 이렇게 얘기하면 다 알아요. 플라그가 뭐야? 이빨에 들러붙는다, 눌어붙는다, 막 이렇게 붙는다는 얘기를 우리가 플라그라고 하죠. 그래서 이빨에 끼어있는 미끈미끈한 물때를 우리가 플라그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플라그라고 할게요. 자, 플라그는 24시간이 지나면 제거하기 힘듭니다. 왜냐면 딱딱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얘들이 이제 치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플라그 제거는 24시간 안에 꼭 해야 된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이빨을 닦을 때 아무리 구석구석 잘 닦는다고 해도, 무슨 뭐 전동 칫솔, 뭐 워터픽 막 이런 거 다 쓴다고 해도 1년에 한 번씩 정기 검진하러 가보시면 스케일링 하잖아요. 근데 스케일링 할 때 치석이 없나요? 내가 이빨을 워낙 잘 닦아서. 그렇지 않죠. 정말 치아 관리 잘하는 분도 치석은 있거든요. 그 말은 내가 이빨을 닦을 때 구석구석 다 안 닿는다는 소리예요. 네, 그래서 내가 양치질을 했어. 근데 구석구석 다 안 닿았어요. 그러니까 안 닿은 부분의 플라그 안에는
충치균이 남아있겠죠. 그럼 얘가 자는 동안에 긁어 먹거나 아니면 뭐 잠을 안 자는 시간이어도 뭐 점심 먹고 난 뒤에 해도 남아있는 애들이 그 다음 양치질 할 때까지도 또 계속 얘들이 살아서 움직이면서 치아 우식증을 만들어 주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남아있는 플라그를 없앨 거냐. 자일리톨을 이용해서 하면 되죠. 자, 이빨을 닦았어요. 그럼 여기 남아있어요. 충치균이. 근데 내가 껌을 씹었어요. 자일리톨 껌을 씹거나 사탕을 먹거나 뭐 가루 형태로 된 걸 먹었어요. 근데 가장 좋은 건 입속에 오래 물고 있는 게 좋기 때문에 껌이 제일 좋고 그 다음에 사탕. 여차하면 뭐 빨리 녹긴 하지만 그래도 안 먹는 것보다 나으니까 자일리톨, 뭐 설탕, 가루 이런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요거를 먹으면 일반적으로 그 충치균이 먹을 수 있는 당은 6탄당입니다. 근데 5탄당은 못 먹습니다. 그래서 6탄당은 뭐가 있냐면 우리가 먹고 있는 설탕, 꿀, 뭐 물엿, 뭐 올리고당 이런 것들은 다 6탄당이에요. 근데 자일리톨은 5탄당이고 충치균이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단 게 입에 딱 들어오면 충치균이 아싸 달달한 거네 하고 일단 먹어요. 야가 6탄당인지 5탄당인지 막 가리면서 먹는 게 아니고 일단 먹어. 그래서 먹고 막 이제 배설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배설하는 게 이제 오줌을 쌌다고 칩시다. 그 오줌이 산이거든요. 근데 이 산이 치아에 붙으면 치아를 녹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치아 우식증 썩게 돼요. 근데 영양가가 없어. 먹은 게 없어. 그러면 영양가가 없으니까 죽기도 하겠지만 배설할 것도 없겠죠. 그게 5탄당이에요. 그러니까 충치균이 먹고 6탄당이면 먹고 배설을 해서 아싸 하고 자기가 더 살아나가면서 치구수도 불리고 그 다음에 산배설도 하고 그래서 이빨을 섞게 하는데 5탄당은 먹으면 이거는 내가 못 먹는 거네 막 이러면서 얘가 이제 죽고 영양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영양이 없는 걸 먹었으니까 배설도 안 하겠죠. 그래서 남아있는 충치균을 꺼집어내서 낚시를 해서 죽이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빨 닦고 난 뒤에 자일리톨을 드시면 정말 효과가 있습니다. 자일리톨 껌 먹고 난 뒤에 다시 안 닦아도 됩니다. 그래서 사탕이나 껌이 가장 좋습니다. 입안에 오래 물고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자일리톨을 꼭 드시고요. 예전에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보면 핀란드 편에서 막 핀란드에서 들어올 때 껌 들고 온 거 다 먹고 난 뒤에 또 떨어져 갖고 또 한국 마트 가가지고 막 사고 막 이런 장면 나왔었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초대받아가지고 일바따로 핀란드 친구들 왔을 때 이 친구들한테 김준현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핀란드 사람들은 수업 시간에도 껌 씹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네, 우리는 수업 시작하기 전에 껌 안 먹은 사람, 뭐 자일리톨 안 먹은 사람 체크를 해가지고 손들면 선생님이 먹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수업을 한대요. 그러니까 회의 시간에도 먹으면서 껌 씹으면서 하고. 근데 우리나라는 선생님이 학생들 껌 씹는 꼴을 못 보죠. 그래서 그런 이제 문화 차이. 그래서 핀란드가 지구상에서 가장 충치 예방이 잘 되어 있는 나라. 그 나라는 가면 애기 주머니 안에서도 자일리톨이 나오고 학교 급식의 식판에서도 꼭 자일리톨 껌이나 사탕을 꼭 얹어서 준다. 먹고 난 뒤에 양치질도 해야 되지만 꼭 이걸 먹어라, 씹어라 그러면서 해준다. 그래서 자일리톨은 엄청 도움이 된다. 자, 수고하셨습니다.